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리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삼봉 정도전은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만든 경세가였습니다. 이를테면은 경복궁도 정도전이가 설계했고, 조선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정도전이가 깊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정도전이는 조선을 사대부의 나라로 만들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국가 이데올로기로는 성리학을 세팅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의 이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대단히 관념적인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 수준의 유학을 철학 수준으로 한층 깊게 길어올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은 훌륭한 성리학자들을 연달아서 배출합니다. 특히 명종년간에 조선 성리학의 최정점을 찍는 이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황은 사단 칠정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십이지심, 칠정, 희, 노, 애, 구, 오, 욕, 애,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대단히 도덕적인 마음이고, 칠정은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근원과 뿌리가 서로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이원론, 뿌리가 서로 다르다. 반면에 이 글을 읽고 기대승이가 26살이나 어린 기대승이 이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당 칠정 논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황퇴계는 성균관 대사성이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국립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되겠죠. 기대승은 총팔품의 승문원 부정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논쟁의 내용과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 논쟁을 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정말로 훌륭합니다. 56살의 이황은 자기보다 무려 26살이나 어린 기대승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줍니다. 기대승은 이황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단이나 칠정이나 똑같은 인간의 마음이고, 사단은 단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인 마음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분리한 것에 비해서 기대승은 칠정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 안에 도덕적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승은 이기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 둘 사이에 왕래되는 편지 내용 중에서 되게 임팩트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승이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고 그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강물에 비친 달이나 동일한 달이다. 이기이론론, 뿌리가 같다는 뜻이죠. 반면에 그 편지를 받고 이황이 답장을 합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고 강물에 달빛이 비치는데, 강물에 비치는 달은 바람이 일거나 물결이 일면은 달이 쪼개져서 하늘에 있는 원달과 다르다. 이기이원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 사상사에서 나중에 또 이율곡과 성원의 또 논쟁으로 가고, 이황 쪽은 남인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기대승은 서인으로 흘러갑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이처럼 조선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고 인간의 어떤 마음의 근원을 파보려는 아주 높은 수준의
학문으로까지 발전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하면서 조선은 성리학적 세계관의 어떤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관념적인 성리학에 치중함으로써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1636년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후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두드러 맞았는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너무나 관념적인 성리학에 치우쳐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관념적인 어떤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조선을 리드해 나갔다면 그 성리학적 지배질서, 성리학적인 철학의 어떤 한계를 깨달으면서 실학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선의 사상사 전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